인스타 360 제품 콘텐츠 올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편집하는지 하조님이 제대로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인스타 360으로 찍고 편집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찍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품을 처음 만져봐도 일반 카메라들보다 훨씬 촬영이 쉽기 때문에 촬영 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편집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특수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편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편집은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고 PC로도 편집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앱과 PC 중 뭐가 더 좋다 할 것 없이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PC에서 편집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용 인스타 360 스튜디오 앱으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 앱으로 편집하게 된다면 의외로 조작도 되게 간편하고요. 내부에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쉽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화질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최대 풀 HD로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화질로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PC로 편집하게 되면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요, 고화질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툴 내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PC로 편집하는 방법 중에서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룰게요. 사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사용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다룰 줄만 아신다면 이 튜토리얼을 보시고 충분히 에펙에서도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PC에 파일을 옮기기 위해서는 SD카드를 분리해서 리더기에 넣고 PC에 연결하거나, 또는 기기의 USB Type-C 단자에 연결해서 케이블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USB를 이용할 때는 기기 설정에서 USB 모드가 U-디스크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옮길 위치에다가 전체 선택하고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들을 살펴보면 앞에 VDI 또는 LRV니 뭐 이런 파일들이 있죠. 그런데 확장자를 보니까 동영상 파일인 MP4나 MOV가 아니에요. 자, PC에서 이런 파일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인스타 360 스튜디오 앱입니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한다고 해도 이 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스타 360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자신이 쓰고 있는 기기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면 인스타 360 스튜디오 2023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OS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 360으로 촬영한 360도 영상은 인스타 360만의 독자적인 확장자로 되어 있고, 이 파일을 열거나 프리미어 프로 등에서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이 앱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파일들을 따로 변환하거나 따로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방금 설치했던 페이지에서 아래로 더 내려보시면 서드파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프로 FX 리프레임 플러그인, 이것을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고프로 홈페이지로 오는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고프로에서 만든 툴을 쓰면 되는데요. 이건 360도 영상을 일반 영상으로 편집해주기 위해서 쓰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맥용인지 윈도우용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설치하셨으면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껐다 켜주세요.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들을 불러와 볼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새 프로젝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뉴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누르신 다음에 파일 위치를 먼저 설정할게요. Choose Location.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은 마음대로, 그리고 Create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 불러오는 거 모두 아시죠? 그런데 영상을 딱 한 개 찍었으면은 그냥 하나를 불러오면 되겠지만, 지금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모두 불러와야 되나 싶을 텐데요. 이렇게 불러오면 아무래도 이것들을 다 읽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파일들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스타 360 스튜디오 앱에 불러오는 겁니다. 자, 설치된 인스타 360 스튜디오 앱을 켜볼게요. 저는 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시면 다르겠지만 시작을 눌러보면 프로그램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스타 360 스튜디오 앱을 열어줄게요. 여기서 파일 열기를 눌러서 해도 되지만 저는 귀찮기 때문에 폴더에서 그냥 모두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이 앱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여러가지로 굉장히 편한데요. 일단 필요 없는 파일을 걸러줍니다. 파일들을 보시면 이렇게 VID가 있고 LRV가 있죠. 이 LRV 파일들은 다 미리 보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쓰는 파일이 아니라 기기 안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쓰이는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화질 미리 보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어떤 모드로 찍었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 타임 있죠. 이건 사실 실수로 찍은 건데 이런 것도 표시가 됩니다. 뭐 슬로우 모션인지 블랙 타임인지, 아 이게 블랙 타임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내가 무슨 모드로 찍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또 영상을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냥 이렇게 쭉쭉 보면 되고 마우스 휠로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은 여기에 별표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여기 이 별 모양 있죠? 여기서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앞뒤 잘라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을 또 추가할 수 있긴 한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별표 지정한 것을 저는 이렇게 즐겨찾기로 다시 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폴더에서 열기 누르면은 지금 이 영상을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프리미어 프로에 불러오면 돼요. 짠! 프리미어 프로에 파일을 잘 불러왔다면 이렇게 길쭉하고 이상한 영상이 보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뭔가 좀 다르다 싶으면은 뭔가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의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인스타 360 이 스튜디오 앱을 다시 설치하거나 뭐 컴퓨터를 재부팅하거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편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타임라인에 그냥 놓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해상도를 보시면은 5760에 2880 해상도가 만들어지죠. 이런 해상도는 쓰지도 않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따로 만들으셔야 되는데요.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 비디오 클래스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로 알려드릴게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시퀀스 누르고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보일 텐데 여기 그냥 맨 위에 있는 R이 들어가서 1080p 들어가서 R이 1080p 29.97 이게 국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풀 HD 말고 나는 4K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것을 누른 상태에서 세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프레임 사이즈 이것을 3840 그리고 2160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시면은 4K 영상이 됩니다. 뭐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뭐 프레임 레이트 정도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에디팅 모드에서 맨 위에 커스텀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타임베이스에서 59.94 60프레임 바꿔주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1080p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시퀀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이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옵션이 뜨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만든 시퀀스의 해상도랑 그리고 이 영상의 해상도가 다르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걸로 바꿀 거냐 아니면 말 거냐인데 바꾸면은 시퀀스를 만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keep 어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재생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서 이 인스타360의 촬영본 자체의 특성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많이 수정할 만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이렇게 불러온 파일 있죠.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소스 설정을 누르시면은 미디어 세팅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티칭 옵션이나 스테빌라이저 설정 등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설정할 일이 없겠지만 수중 다이버 케이스 같은 걸 이용했다면은 이 스티칭 옵션에서 다이버 케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이제 드디어 인스타360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렸죠? 지금은 이미 이렇게 불러왔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영상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 소스 패널이 있죠? 이 소스 패널에서 영상의 시작점 부분에 키보드 I 걷는 부분 직전에 시작점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끝점, 이게 다 걷고 나서 한 이 정도에서 끝내야겠죠? 여기서 O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이 부분을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잘린 상태로 가져와집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지우고 얘만 남겨볼게요. 이제 이 영상을 표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설치한 고프로 FX 리프레임 효과를 적용해 줄 겁니다. 여기 이펙트 효과에 들어가신 다음에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효과에서 아래 내려보시면은 고프로 FX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고프로 FX 리프레임을 마우스로 끌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스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래 내려보시면 고프로 FX 리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4K 영상으로 편집했다 하시면은 지금 이 옵션이 아니라 이 프로젝션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4K 16:9 이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뭐 저는 지금 FHD 영상이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프로 HD
16대 9 이것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시면 미리 보기 창에 뭔가 이렇게 그리드도 생겼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되돌리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뭐 넣은 게 없어서 렉이 덜 걸리지만 아마 렉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무리 최신이어도 렉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만져보시면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펜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좌우로 왔다 갔다. tilt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로테이션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렌즈 커브. 렌즈 커브는요, 이 아래 있는 줌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할게요. 이 줌을 현재는 100인데 조금씩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광각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한 영상이 돼버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이 렌즈 커브를 이렇게 올려보시면요, 왜곡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단은 이렇게 둥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둥글게 표현이 됐죠. 카메라 왜곡 때문에. 그래서 이 커브를 이렇게 올리면요, 계단을 이렇게 반듯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하니까 적당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 커브 값은 내가 줌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컨트롤스, 이거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셔터 앵글,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재생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하늘을 보다가, 영상이 하늘을 보다가 점점 내려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을 이렇게 본 상태를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하늘을 본 상태에서 지금 내가 수정한 값들이 아마 이 세 가지일 거예요. 근데 로테이션은 수정을 안 했습니다. 로테이션 말고 펜 틸트만. 그래서 펜 틸트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해 줄게요. 사실 틸트에다만 추가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이 타임바를 이용해서 살짝 이 뒤쪽으로 옮겨 줄게요. 여기가 대충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옮겨주면 됩니다. 대충. 그 다음에 다시 이 고프로 FX 리프레임을 누릅니다. 이걸 왜 누르냐? 아까도 말했죠. 지금 이 기준선들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보여야지만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2개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애니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이 방법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여기 렌즈 커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어지러워요. 이걸 조금 줄여볼게요. 너무 줄이면 이상하니까 한 3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줌도 살짝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쉬프트를 누르면서 타임바를 옮기면 여기에다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그 다음에 줌에다가도 스탑워치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지금 100인데 좀 낮춰서 75 정도로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이 처음에는 한 100, 120 정도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카메라가 너무 딱 내려서 뚝 멈추는 게 이상하죠? 너무 뚝 멈추잖아요?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드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이지 인을 누를 거예요. 아웃이 아니라 인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주고 싶을 때는 아웃을 눌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키프레임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펜 쪽을 대표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에요.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죠? 그런데 그래프를 인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점점점 느려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바뀌어요. 그래서 재생해보면요, 아까랑은 사뭇 다를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완만해졌죠? 그런데 이 정도 완만함으로 여러분이 나는 좀 너무 아직도 기계적이다 하시면요, 직접 조절해줘야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되게 시원찮게 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조작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요거 있죠? 이 위 그래프 말고 그래프에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 말고요. 이 점은 안 만져져요. 이 점 말고 요 점을 이렇게 늘려야 돼요. 만약에 이런 점이 안 보인다 하시면은 여기 이걸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걸 누르거나 또는 이걸 누르거나 어쨌든 눌러줘야지 이게 보입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늘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더 완만해지죠. 더 완만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펜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봤자 별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그래프 모양이 동일해야지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맞추느냐?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야매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야매라기보단 좀 꿀팁에 가까운데, 이 타임바를 지금 이 점에 맞추면은 여기가 위치가 되겠죠? 여기 말고 좀 더 늘려줄 거니까 한 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 정도로 맞추고 이 펜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 타임바 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돼요. 이 선이 옆에 있는 선이랑 동일해야 돼요. 높이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아래쪽도 해줄게요. 근데 이거 그래프 안 보이죠?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눌러서 얘도 똑같이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자, 좋아요. 했습니다. 줌도 똑같이 이걸 누르고 얘를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게 됩니다. 요 정도로만 해도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엄청 부드러워졌죠? 이것들을 이제 모두 선택해서 살짝 더 뒤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리고 헷갈리니까 닫아줄게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키프레임을 수정할 때는 언제나 이 키프레임 위에서 타임바를 둔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죠. 반드시 필수입니다. 저는 이 줌을 살짝 더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 편집을 활용해서 방금 만든 이 영상과 그리고 새로 불러온 이 영상을 합쳐볼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재밌는 트랜지션을 하나 넣을 겁니다. 뭐 엄청 새롭진 않지만 적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휙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끝에 다다를 때쯤에서 영상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리기 전에 일단 이 키프레임들, 아까 만들었던 키프레임들을 살짝 뒤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에서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옆으로 돌아가는 건 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펜만 이렇게 옆으로, 마이너스로 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마이너스를 해줄게요. 그래서 좀 많이 완전히 뒤를 보도록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살짝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줄게요. 여기 뒤를 보시면 이렇게 모션 블러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셔틀 앵글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 어드밴스드 컨트롤스에 있는 셔틀 앵글, 여기에서 이 값을 내려주면은 이런 모션 블러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값을 엄청 높여주면은 모션 블러가 지나치게 많아져요. 이거는 근데 180으로 두는 게 가장 적당하긴 한데,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너무 늘리거나 하시면 이상할 거예요. 180 딱 적당합니다.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 값은 이런 키프레임이 빠르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일어났을 때 모션 블러가 나타나는 정도를 조절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펜 애니메이션이 너무 밋밋해요. 재미가 없죠. 이것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의 그 지속 시간을 좀 낮춰줘야겠죠. 제가 좀 숫자를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프레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은 15프레임 정도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그래프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프 수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빠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고 좀 자세하게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마우스로 여기 말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쫙 늘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없애주고 이쪽 그래프를 당겨주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느리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휙 빨라져서 모션 블러가 화면에 가득 차게 되죠. 이걸 의도한 겁니다. 휙 돌렸을 때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타임바를 두고요. 타임바를 이렇게 뒀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의 끄트머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직전 프레임은 이렇게 모션 블러로 가득한 화면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영상을 붙일 건데, 이 다음 영상은 이렇게 계단에서 제가 나올 시점으로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일단 위치를 좀 맞춰주고, 대략 맞춰줄게요. 맞춰주고 펜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토글 애니메이션 누르고 이 키프레임은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이번엔 줌도 애니메이션을 줘볼까요? 그래서 줌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그리고 줌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짠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원래 값보다 플러스로 해주어야 합니다. 적당히 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아까처럼 그래프 만져줘야겠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엔 점점 느리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줌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 첫 키프레임에 맞게 영상의 앞부분을 자를게요.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붙여주고 재생을 해보면은 근데 처음에 뭔가 조금 이상했는데 여기 너무 조금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프레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리고 앞으로 붙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변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알려드려도 여러분께서 활용해서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